부산의 활기찬 거리에서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독일 셰퍼드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춘이었고 지훈과 서연 부부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춘은 특별한 개였다. 그의 눈빛은 지혜로웠고 충성심은 깊었으며 가족에 대한 사랑은 무한했다. 민준이가 첫걸음마를 떼던 날, 춘은 그의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다. 아기의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지켜보며 때로는 넘어질 듯한 민준이를 받쳐주기도 했다. 그것은 춘의 첫 번째 임무였고 그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몇 년 후 동현이가 태어났을 때도 춘은 똑같은 헌신을 보였다. 밤늦게 울음소리가 들리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도 춘이었고 아기 옆에서 잠든 채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춘이었다. 지훈과 서연은 종종 춘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말이면 가족들은 해운대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춘은 파도를 쫓아 달리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즐거워했다. 때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들과 함께 수영을 하기도 했다. 그의 검은 털이 물에 젖어 반짝이면 마치 바다의 요정 같았다. 내일 저녁, 지훈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춘은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서연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춘은 거실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지켜보았다. 그의 존재는 마치 수호천사와 같았다. 조용히, 하지만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천둥 소리에 놀란 동현이를 위로하고 우산을 잊은 민준이를 학교까지 배웅하는 것도 모두 춘의 몫이었다. 그의 털은 비에 젖었지만 춘의 충성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의 시간은 가족 모두의 즐거움이었다. 아이들은 춘과 함께 공놀이를 하거나 술래잡기를 했다. 춘은 결코 거칠게 굴지 않았고 항상 아이들의 체력에 맞춰주었다. 때로는 일부러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있게 도망가기도 했다. 밤이 되면 춘은 아이들의 방을 한 번씩 순찰했다. 민준이의 이불이 걷어져 있으면 조심스럽게 덮어주었고 동현이가 악몽을 꾸는 것 같으면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은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동현이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다. 지훈과 서연의 삶도 점점 바빠져갔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오고 있었다. 춘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아침, 춘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오가는 대화가 평소보다 짧았고 지훈의 표정이 어두웠다. 서연은 평소보다 자주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도 조용했다. 춘은 그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그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지훈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춘은 이제 현관문 앞에서 더 오래 기다려야 했다. 때로는 지훈이 너무 피곤해서 춘을 알아채지도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다. 서연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예전처럼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점점 줄어들었다. 식탁에서는 재정적인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대화만이 오갔다. 춘은 그들의 걱정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무거운 공기는 느낄 수 있었다.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느라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다. 예전처럼 춘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놀 시간이 없었다. 동현이는 더욱더 게임과 휴대폰에 빠져들었다. 춘이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감을 물고 와도 동현이는 나중에 춘아 라는 말만 반복했다. 주말 산책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해운대 해변에서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은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다. 춘의 수영 실력은 여전했지만
그를 바다로 데려가 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이제 집 앞마당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 날, 춘은 민준이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문을 살짝 밀어보니 민준이가 혼자 울고 있었다. 춘은 조용히 다가가 민준이의 손을 핥아주었다. 민준이는 오랜만에 춘을 끌어안았다. 춘아,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학원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고 민준이는 서둘러 방을 나갔다. 서연은 이제 춘의 산책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 아침에는 항상 늦어서 급하게 나가야 했고 저녁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춘의 사료를 채우는 것도 종종 잊어버렸다. 예전에는 항상 깨끗이 유지되던 춘의 물그릇도 이제는 더러워진 채로 방치되는 일이 많았다. 동현이의 태도 변화는 특히 춘을 혼란스럽게 했다. 한때는 춘의 품에서 잠들기를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춘이 다가가면 짜증을 내며 밀쳐냈다. 춘아, 저리 가. 내가 게임하는데 방해하지 마. 이런 말들이 춘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지훈과 서연의 다툼도 잦아졌다. 늦은 밤, 거실에서 들리는 그들의 언성 높은 대화에 춘은 귀를 기울였다. 돈 문제, 아이들 교육비, 대출 상환. 춘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망감은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춘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지훈은 서연과 길게 대화를 나눴고 그들의 시선은 자주 춘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훈은 처음으로 춘의 목줄을 가지고 왔다. 그날 아침, 춘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다. 지훈이 자신의 목줄을 들고 있는 모습은 산책을 의미했지만 무언가 달랐다. 서연은 고개를 돌린 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동현이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민준이는 이미 학원에 가고 없었다. 춘은 지훈을 따라 차에 올랐다. 평소의 산책 코스와는 다른 방향으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시의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둘 낯선 곳으로 바뀌어갔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종보동물보호소였다. 춘은 차창 너머로 보이는 건물을 경계스럽게 바라보았다. 수많은 개들의 냄새가 섞여 있었고 멀리서 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한동안 운전대를 붙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현관에서 한 여자가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친절해 보였지만 춘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춘의 나이, 건강 상태, 성격. 마치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지훈의 손은 멈칫거렸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춘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춘은 지훈이 돌아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가 서서히 멀어지는 동안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라는 듯 춘은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보호소에서의 첫날은 혼란스러웠다. 낯선 환경, 낯선 냄새들,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개들의 소리가 춘을 불안하게 했다. 그는 자신에게 배정된 공간의 구석에 움츠러들었다. 직원들이 건네는 음식도 거부했다. 밤이 되자 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맘때면 항상 민준이의 방을 확인하고 동현이의 악몽을 지켜주곤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무사할까? 서연은 또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까? 지호는 안전하게 귀가했을까?
다음 날, 한 남자가 춘의 공간을 찾아왔다. 그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랐다. 조용히 춘을 관찰하며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현우였고 동물 심리 전문가라고 했다. 춘은 그를 경계했지만 현우는 춘에게 어떤 압박도 주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산책도 거부했다. 다른 개들이 짖을 때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벽을 바라보며 누워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춘의 곁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현우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작은 피아노였다. 그가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하자 춘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현우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춘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매일 아침 피아노를 들고 왔다. 그가 연주하는 곡은 언제나 같은 것이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는 마치 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처음에는 귀만 움직이던 춘이 이제는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현우는 춘을 보호소의 수영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동물 치료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춘은 처음에는 물을 경계했지만 서서히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만에 수영을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고 물속에서는 마치 예전의 춘으로 돌아간 것 같다. 좋아, 춘아. 아주 잘하고 있어. 현우의 격려에 춘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수영은 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해운대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았던 그 시절의 기억이 그를 치유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민주는 우연히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한 게시물을 발견했다. 종보보호소의 소식을 전하는 페이지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춘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춘의 모습은 민준의 기억 속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민준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학업에 집중하느라 가족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였다. 부모님의 전화에서 느껴지는 무거움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했다. 보호소에서는 춘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현우는 이제 춘과 함께 보호소 주변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였지만 점차 거리를 늘려갔다. 춘은 특히 어린이들이 노는 공원 근처를 지날 때면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한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길을 잃은 아이였다. 춘은 즉시 보호 자세를 취했고 현우는 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춘은 천천히 아이 앞으로 걸어가 부드럽게 손을 핥아주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특정 방향을 가리켰다. 현우가 그 방향으로 아이를 데려가자 걱정에 찬 어머니가 그곳에서 아이를 찾고 있었다. 이 작은 사건은 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고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보호소에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민준이었다. 그는 현우에게 춘의 상태를 물었고 면회를 요청했다. 현우는 잠시 고민했다. 춘의 회복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과거의 만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춘은 이미 민준의 목소리를 알아챘다. 귀를 쫑긋 세우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현우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고 마침내 춘과 민준은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민준과 춘의 재회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춘은 민준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다. 민주는 천천히 한 걸음씩 춘에게 다가갔다. 춘아. 나야, 민준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린 시절 자신을 항상 지켜주었던 충직한 친구가 이렇게 변해 있을 줄은 몰랐다. 춘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다. 현우는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춘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몇 주간의 치료 과정에서 보였던 진전이 이 만남으로 인해 후퇴하지 않기를 바랐다. 민준이 손을 뻗자 춘은 잠시 주저했다. 그러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민준의 손길이 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해운대에서의 즐거웠던 순간들, 학교 가는 길을 함께했던 아침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기다렸던 시간들. 춘의 눈에서 작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민준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춘아. 내가 너무 바빴어. 너를 잊고 있었어.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대학 생활에 푹 빠져 가족과 춘을 소홀히 했던 시간들이 후회로 밀려왔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보호소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춘의 귀가 쫑긋 섰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춘의 모습은 마치 예전 동현이를 지켜보던 때와 같았다. 현우가 민준에게 설명했다. 춘이는 특히 아이들에 대한 보호 본능이 강해요. 얼마 전에도 길 잃은 아이를 도와주었죠. 그건 마치 춘이의 본질인 것 같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춘이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와 동생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거든요. 심지어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우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민준 씨, 이번 주말에 보호소에서 입양 행사가 있어요. 많은 가족들이 찾아올 예정인데 혹시 춘이가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가족 상황을 생각하면 춘을 다시 데려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춘이 행복한 새 가족을 만나는 것을 도울 수는 있었다. 그래요, 제가 그날 다시 오겠습니다. 춘이가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민준의 결심에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춘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꼬리는 이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입양 행사 당일, 종보보호소는 평소와 다른 활기로 가득했다.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하늘거리고 즐거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많은 가족들이 보호소를 찾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현우는 특별히 이날을 위해 춘을 준비시켰다. 깨끗이 씻긴 춘의 검은 털은 윤기가 났고 새 목줄은 그를 한층 더 당당해 보이게 했다. 민준도 일찍 도착해 춘과 함께 있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동물들의 재능 발표회였다. 현우는 춘과 함께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피아노 앞에 앉은 현우가 연주를 시작하자 춘은 그동안 연습했던 대로 차분히 무대 위로 올랐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춘은 마치 무용수처럼 우아하게 움직였다. 때로는 현우의 곁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박자를 맞추고 때로는 청중들 사이를 부드럽게 걸어다니며 아이들의 손을 핥아주었다.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공연이 끝나고 많은 가족들이 춘에게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 가족이 눈에 띄었다. 젊은 부부와 그들의 어린 딸이었다. 소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다. 아빠, 저 강아지가 피아노 곁에서 춤추는 것 봤어요? 마치 발레리나 같았어요. 소녀의 순수한 감탄에 춘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녀의 휠체어 앞에서 춘은 부드럽게 앉았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춘은 본능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소녀의 부모님도 감동한 듯했다. 그들은 현우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자신의 가족과 헤어진 춘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마침내 입양 서류가 작성되었다. 춘은 이제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되었다. 소녀의 이름은 지은이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현우처럼 음악 치료사였다. 그들은 춘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보았고 그를 통해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 했다. 떠나기 전 춘은 마지막으로 민준에게 다가갔다. 더 이상 슬픔은 없었다. 대신 감사와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민준의 손을 핥았다. 그것은 작별인 사이자 용서의 표현이었다. 지은이의 휠체어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춘의 모습은 당당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었다. 현우는 피아노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그들의 테마곡을 연주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춘의 꼬리는 기쁘게 흔들렸고 봄날의 햇살은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춘이의 감동적인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이와 같은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춘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내일도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